안녕하십니까. 안전보건진흥원에서 일하고 있는 강만구입니다. 이번 시간은 저번 첫째 번 시간에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확보의 의무를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 조직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세 번째 강의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중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즐거움이 먼저 생각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대시민재해에서는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그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은 실내 공기질법, 시설물 안전법, 다중이용업소법, 석유가스법, 관광진흥법, 도로법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삼풍백화점 사고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형 참사가 일어났는데 이게 바로 공중이용시설입니다. 먼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은 안전보건 확보의 의무입니다. 요 네 가지 사항에서는 먼저 번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가름하기로 하고, 중대산업재해에서는 시행령 9가지가 있습니다. 중대시민재해는 원료 제조물에서 3가지가 있고요.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에서 8가지가 있습니다. 이 시행령 8가지를 제가 풀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필요인력 배치를 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필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등을 계획하여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안전계획을 수립하라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반기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그 점검 결과를 즉시 보고받으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점검 결과 개선 대책이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한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편성하거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그것을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삼재에게 운영관리를 도급 용역 위탁시켰을 때 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그것을 즉시 보고받아라는 것입니다. 이런 8가지가 안전보건 확보의 의무가 되겠습니다. 자, 중대시민재해 안전보건 확보의 의무. 두 번째, 재발방지 대책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개선이나 시정명령을 명한 경우에 그 이행에 관한 조치가 되겠고요. 네 번째는 안전보건관계법령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그 공중이용시설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결국은 이용자를 위한 것이겠죠. 자, 관리상의 조치에서는 다시 또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는 하나씩 떠들어 보면은 연 1회 이상 관계법령에 따라서 의무 이행을 하고 또 점검을 하라는 것이고요. 이 점검을 할 때는 내가 직접 하든 외부기관에 의탁을 하든 하라는 것인데, 외부기관에 의탁을 할 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에 의탁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점검을 했는데 거기에서 개선 조치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관계법령에 의한 의무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라는 것이고요. 그 점검 결과 미흡한 부분이 나오면은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것과 네 번째 항목에 들어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중대재해 의탁 점검을 외부기관에 맡길 때 점검기관은 이렇습니다. 중대산업재해에서는 먼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전진단기관이나 전문기관에 맡겨야 되겠고요. 중대시민재해 원료 제조물에서는 통합환경허가나 의회관리계획 등을 하는 기관에 맡겨야 되겠고요. 중대시민재해 중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은 국토교통부 건축물 안전진단기관이나 유기시설 검사기관에 맡기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전담조직, 필요인력이라고 하는 저 전담조직은 현장과 소통이
중요합니다. 이런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은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잘 만들고 갖추었다 하더라도 결국은 작동성에서 문제가 발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강조드리지만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속에 반드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경영 시스템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 그 이상의 범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이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돌아가면은 재해가 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진흥원에서 개발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대산업재해에서의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이 있는가 하면은 중대시민재해에서도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이 있겠습니다. 또한 중대시민재해에서 원료와 제조물은 도급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은 도급평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도급이란 도급, 용역, 위탁을 말하는 것인데 특히 이 부분은 위탁이 많겠습니다. 또한 이행 점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중대산업재해에서의 이행 점검이 있듯이 중대시민재해에서도 똑같이 이행 점검이 있어야 되겠고요. 반기별 이행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수시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현장과 현장 간에 본사와 현장 간에 또 현장에서의 수급사와 본사 직원 간에 유기적인 협력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결국은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까 잠깐 앞단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공중이용시설은 무엇이 있는가? 지금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공중이용시설의 적용 대상으로는 가, 나, 다, 라, 목이 있는데 실내공기질법상 어떤 시설물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기실내질법으로는 총 19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별표 2에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하 역사. 지하도 상가, 대합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의료기관 등이 있고요. 여기는 서울 역사입니다. 또한 노인 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대규모 점포, 지하 장례식장, 옥내 전시시설, 업무시설, 연면적 2,000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 실내 공연장, 실내 체육시설 등이 실내 공기질법에 포함되어 있는 업무시설들입니다. 이런 시설들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은 결국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수 있고 중대시민재해가 발생되면은 사업주들은 곤란에 처하게 되겠습니다. 남욱에 따른 시설물 안전법이 있는데요. 이것은 중대재해처벌법 별표 3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교량, 터널, 항만, 댐, 또한 건축물, 하천, 상하수도, 옹벽 및 절토, 사면 등이 있겠습니다. 다목을 보시면은 다중이용업소법으로 23개 업종이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다중이용업소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파악하기로 한 180만 개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서 다중이용업소법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귀속되는 부분은 약 4천여 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이 다중이용업소법에 1000평방미터 이상 되는 곳만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3가지 업종을 보시면은 여러분들 주로 많이 다니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휴게 음식점, 제과점, 일반 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시설, 비디오 상영관, 영화 상영관, 비디오 소극작물, 학원, 목욕장, 게임 제공업, 인터넷 게임 시설 등이 있겠고요. PC방, 또 노래 연습장, 산후조리원, 고시원, 실내 권총 사격장, 스크린 골프장, 안마시설소, 전화방, 수면방, 콜락댁 등 이런 23개 업종이 해당되겠습니다. 이런 식당들에서 사고가 난다면 대형 참사로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설물들은 주로 소방에서 사고가 날 확률이 매우 큽니다. 다음으로 라목에 따른 시설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라목에 따른 시설물들은
준공 10년 이상 된 20m 이상의 도로 교량이나 철도 교량 또는 철도 터널 등이 있겠고요. 석유 사업법이나 석유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 액화 석유 가스 충전업에 따른 충전소, 관광진흥법에 따른 종합유원시설, 종합유원시설하면 생소한 분들 많으실 텐데 놀이기구들 타는 곳을 말하고 심지어 에버랜드, 롯데월드 같은 곳을 말합니다. 이 중에서 종합유원시설업은 우리나라에 49개 정도가 됩니다. 폭발 사고가 난 주유소 한번 보시죠.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이로 드롭입니다. 이런 시설들이 사고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항상 안전점검을 해야 되겠고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시설물들을 전담 조직들은 유지 관리를 해야 되겠고 체계를 구축해서 이행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이행점검을 하려면은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속에 중대재해처벌법을 녹여 넣어서 이행점검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현장을 이행점검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이행점검을 하면서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되겠고요. 이런 대책을 수립하면서 사고를 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고가 났을 때 곧 누가 처벌받느냐?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되겠습니다.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가 처벌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전담 조직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경영 책임자가 처벌을 받게 되면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중책을 맡고 있는 분이 최고 경영 책임자입니다. 그런 분들이 자유스럽게 기업 활동을 하여야 됩니다. 자, 3강을 요약하면 중대 시민재해란 무엇인가? 이행 점검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한 공중이용시설에서 사고가 났을 때 사회적 파장은 얼마나 클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제1강에서 중대재해 확보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2강에서는 전담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지금 꿈꾸는 이 세상은 안전보건 확보의 의무를 다해서 대한민국이 안전한 나라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안전으로부터 자유스럽지 못합니다. 우리가 좀 더 노력해서 재해로부터 자유스러워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